정치와 법 일단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웁니다. 법의 이념이라는 내용이 교과서에 보면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민법을 하기 전에 다루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부터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따라가면서 이제 민주주의가 어떻게 탄생하고 발전했는지를 배우고 왜 우리는 민주주의를 택하고 민주주의가 현재 존재하는 여러 정치 체제 가운데 가장 훌륭한 그런 정치 체제인지를 그 이유를 배워보는 시간이 계속될 거예요. 자,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첫 번째, 민주주의란 민주주의가 나왔으니까 민주주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특징은 어떤 게 있었는지, 세 번째,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의 한계는 어떤 게 있었는지를 배우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전에 4.15 총선이 있었죠. 총선은 이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였는데 코로나19라는 이런 국가 비상적인 사태에서도 이제 총선이 실시가 되고 또 안정적으로 이 총선이 잘 치러졌잖아요. 60% 이제 넘는 그런 투표율도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많은 이제 외국의 국가들이 한국의 그런 민주주의를 칭찬하기도 했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울 이제 그리스에서 아테네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투표하고 이제 국회의원을 뽑고 뭐 대통령도 뽑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 아테네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봤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마. 너희들은 지금 민주주의라고 하고 있는데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야. 너네들은 지금 노예의 삶을 살고 있어. 물론 선생님이 뭐 과거로 돌아가서 아테네 사람이랑 말을 해보진 않았지만 아마 그 당시 아테네 사람들의 이제 삶과 생각을 보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4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 투표하고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투표하고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아테네 사람들은 아마 전혀 이건 민주정치라고 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일단 고대 아테네가 어떤 국가였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아테네는 그리스에 있는 이제 도시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리스가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여러 개의 그런 도시 국가들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 도시 국가를 폴리스라고 그럽니다. 이 폴리스라는 말에서 사실 정치라는 말도 나왔어요. 정치가 영어로 뭔지 아시나요? 정치가 영어로 폴리틱스라고 하는데 폴리스에서 나온 말이죠. 비슷하죠? 그만큼 이제 아테네가 이 우리가 배울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도시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고대기도 하고 또 도시라서 인구가 굉장히 작았어요. 한 25만 명 정도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고대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는 고조선 시기였는데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국가들 전부 다 이런 민주주의 이런 거는 뭐 생각도 못했던 그런 때죠. 다 어때요? 왕정을 하거나 아니면 귀족들이 모여서 정치를 하거나 이제 그랬는데 아테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그런 특이한 국가였던 거죠. 아테네도 처음에는 이제 귀족정, 참주정 등을 거쳤는데 참주는 뭐냐면 이거 번역어가 좀 어려운데 그냥 폭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타이런트. 티라노사우루스 공룡 알죠? 그 티라노가 뭐 폭군 이런 뜻이래요. 하여튼 이런 뭐 귀족 정도 거치고 참주 정도 거치고 하다가 왜 갑자기 이런 민주 정치가 됐냐면 아테네가 그 당시에 이제 여러 도시 국가들과 잦은 전쟁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전쟁을 할 때는 이제 아테네의 주력 이제 군대가 중보병이었다고 해요.
중보병이라 그러면 이제 갑옷과 그리고 뭐 방패 이런 걸로 중무장한 그런 보병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전쟁 장비도 나라에서 사주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돈으로 마련을 해야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부자들만 전쟁에 참가할 수 있었겠죠? 그럼 부자들은 귀족이잖아요? 귀족들만 전쟁에 참가를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는 나라 일을 하니까 정치도 우리만 하는 게 당연해. 이런 논리가 먹혔겠죠. 그런데 아테네가 이제 해안가에 있는 도시라서 다른 여러 도시 국가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서 배를 타고 이렇게 해안전을 할 일이 많아진 거죠. 그런데 이제 배를 타려면 그 당시에는 이제 노를 이렇게 사람들이 직접 저어가지고 전쟁을 했잖아요. 노를 젓는 거는 뭐 돈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노를 젓는 사람들도 이제 우리도 귀족처럼 전쟁한다. 전쟁도 하는데 정치에 참여하지 못할 이유가 뭐냐. 이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제 정치에 참여하고 뭐 민주정치가 탄생하게 되었다. 뭐 이제 그렇다고 해요. 실제로 이제 아테네 민주정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테네 민주정치는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 정치에 참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보통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총선처럼 뭐 투표하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테네 민주정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물론 아테네에서도 이렇게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투표를 하고 했지만 어, 이렇게 다 같이 광장에 모여서 국가의 일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의견도 제시하고 뭐 이런 모습이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일단 민주주의의 뜻을 살펴보면 어, 데모스크라토스라는 말의 합성어에서 이제 말이 나왔는데 민주주의의 일단 영어는 여기 데모스크라토스에서 나온 데모크라시입니다. 이 데모스가 다수고요. 크라토스가 지배라는 말이거든요. 다수의 지배라는 소리겠죠. 어, 기존에는 이제 귀족정 혹은 뭐 참주정 이런 거는 소수의 지배였어요. 귀족들은 소수였고 이제 참주는 한 명의 그런 폭군을 말을 하는 거였고 그런 정치 체제와 다르게 이제 다수가 지배한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그럼 그 보통 사람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정치를 하냐면 크게 세 가지의 기구를 통해서 정치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하나는 이제 민회인데 이제 민이 우리 민주주의 할 때 그 민자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민 회는 모이는 거고 바로 이 그림이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한 공간에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여서 이제 누가 이렇게 연설하면 그것도 듣고 의견도 제시하고 투표할 사안이 있으면 투표도 하고 이제 이 민회에서는 이제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이제 결정하는 역할을 했어요. 뭐 전쟁을 할지 말지 아니면 뭐 다른 나라랑 외교 문제를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투표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500인 평의회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민회처럼 엄청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어떤 이제 일상적인 일들을 이렇게 500인을 모여가지고 결정하고 했는데 어, 의회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 같은 곳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어요. 자, 우리나라는 국회는 선거를 해서 선출을 하죠. 국회의원들을. 그런데 이 500인 평의회는 어떤 식으로 뽑았냐면 추첨이에요, 추첨. 제비 뽑기로 뽑았어요. 돌아가면서. 어, 왜 이런 식으로 선거를 안 하고 돌아가면서 뽑았냐면 이 아테네는 민주주의가 처음으로 탄생한 곳이라고 했죠. 어,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다 어때요? 다 귀족정이거나 아니면 이제 왕정이거나 그랬잖아요. 아테네의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어떤 게 두렵냐면 다시 우리가
귀족정이나 아니면 폭군정이나 아니면 왕정이나 이런 걸로 돌아갈까 봐. 그래서 어느 누구도 특출나거나 특별하게 보이지 않게 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돌아가면서 공직을 맡는 거를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의회는 사실 임기도 하루 정도밖에 안 됐고요. 누구나 아테네 시민들은 돌아가면서 이 의회의 의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와 마찬가지로 법원도 있었고요. 이 재판 역시 이제 엘리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구성해서 배심원들이 이렇게 재판에 대해서 재판 의견을 듣고 투표를 하고 그랬던 거죠. 이 아테네 시민들은 이런 아테네의 정치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고 자기들이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진정한 인간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아테네의 민주정치에 대해서 연설을 했던 정말 유명한 연설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아테네 장군이었는데 사실 이 사람은 귀족 출신이었는데도 이 민주주의의 가장 강력한 옹호자였어요.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민주주의를 옹호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의 통치체제는 이웃의 제도들을 모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누구를 흉내낸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에게 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체는 민주주의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소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전체 인민의 손에 있다고 하죠. 전체 인민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적인 분쟁을 수습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때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누군가를 다른 사람에 앞서 공적 책임을 갖는 자리에 앉히고자 할 때 고려하는 것은 그가 특정 계급에 속하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그가 가진 실질적인 능력입니다. 아테네에서 각 개인은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국가의 일에도 관심을 가집니다. 자신의 일에만 대체로 전념하는 사람들도 정치 일반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을 자기 일에만 신경 쓰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아테네에서 전혀 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말을 하죠.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이 사실상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아테네인들은 정책에 대한 결정을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내리거나 적절한 토의에 회부합니다. 말과 행동 사이에 모순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나쁜 것은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행동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자, 어떤가요? 이렇게 페리클레스는 민주주의를 이렇게 다수의 인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평등해지고 그리고 스스로 우리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그런 이제 정치 체제이기 때문에 우월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맨 처음에 이제 아테네인들이 현재 이제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단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이렇게 선거하고 투표하는 것, 그거의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보지 않았죠. 페리클레스는. 스스로 정치에 참여해서 내가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사는 거, 그거 자체를 굉장한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테네 민주정치를 직접 민주정치라고 부르죠. 직접 민주정치. 모든 시민이 곧 지배하고 지배를 받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민주정치라고 봤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민주정치, 아테네 민주정치는 굉장한 큰 한계도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페리클레스가 굉장한 사실 자부심을 부리잖아요. 부심을 부리는데 우리는 이제 다른 나라와 다르게 다수가 지배하고 한다. 그러면서 굉장한 자부심을 부리는데 그 다수 사실 굉장히 웃긴 거예요. 아까 아테네 인구 25만 정도라고 그랬죠. 그런데 시민은 사실 한 5만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 다 같이 모여가지고 민회도 열고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나머지 20만 사람들은 사실
정치에 참여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누구였냐면 이제 여성, 노예, 외국인들이었는데 아까 그 페리클레스가 이렇게 정치에 참여하는 거를 굉장한 덕목으로 여겼잖아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뭐냐면 나머지 20만은 사실 그 당시에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네들은 인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한 멸시를 하고 그랬어요. 굉장한 그런 아테네 민주정치의 한계였던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다른 한계는 어, 이 아테네가 귀족들이나 아니면 독재자의 그런 통치는 굉장히 두려워했던 반면 대중들의 그런 잘못된 선택을 막을 장치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아테네 민주정치의 그런 오점도 있었죠.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아테네에서 굉장한 유명한 철학자죠. 그 사람이 민주주의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어요. 잘못해서 사형을 당했냐? 아니에요. 그냥 아테네 시민들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했어요. 이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라서 이제 그 당시에 유명한 이름 날리는 사람들을 다 이 말로 이빨로 까부시고 다녔거든요. 재수 없잖아요. 재판정에서 사형을 시켰어요. 이렇게 대중의 어리석은 선택을 막을 장치가 부족했던 거죠. 자, 그럼 오늘의 생각해 볼 점을 짚어보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수업을 듣고 생각해 볼 거는 흔히들 다수결이 곧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한번 그런 소크라테스의 사형 사례 이런 것도 보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다수결이 곧 민주주의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시사점이 있다면 투표에 잘 참여하는 것으로 민주 시민의 역할은 끝일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과제 잘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